요즘 MBC가 제작 거부를 하면서 회사 정상화와 사장 퇴진을 두고 파업이 한창입니다. MBC와 KBS. 이 두 공영방송은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몰락의 길을 걸으면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상실한 채 심지어 기레기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지난 정권이 이 공영방송들을 어떻게 장악하고 망쳐왔는지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했는데요. 그 사이 많은 언론인들이 해직되거나 한직으로 물러나야 했고 지금 그들은 그 몰락을 막아보고자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이들 공영방송을 망친 공범자들에 대한 영화가 개봉됐죠. 바로 MBC 해직 PD이자 뉴스타파의 최승호 감독이 만든 영화 공범자들입니다. 아직 해외에서는 볼 수 없지만 미리 최승호 감독을 만나서 영화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 영화 공범자들 한창 상영 중인 걸로 아는데요. 반응은 좀 어떤가요? 예, 지금 나름대로 꽤 괜찮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아마 오늘 지금 조금 있으면은, 10만 명 정도 관객이 달성되지 않나 싶은데, 와. 다큐멘터리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예. 일반 상업 영화를 좀 비교하자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10만 명이? 물론 상업 영화가, 그러니까 스크린이 한 1000개 이상씩 되는 상업 영화들하고 비교하기는 어렵겠죠. 예. 우리는 스크린 겨우 이제 상영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150개 정도, 네. 그 정도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 정도 스크린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주말 좌석 점유율이 45% 정도 나왔는데, 와. 예,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요. 10만 명이 이제 넘어설 계획이다. 반응이 아주 네. 뜨거운데요. 그 영화 자백이어서 벌써 두 번째 영화를 만드셨어요. 이번 영화는 감독님 네. 본인의 얘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예.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탄핵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제 제가 이제 촛불시에 나가면서 탄핵이 되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 새로운 정부가 상생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 KBS, MBC만 여전히 적폐 세력에 의해서 장악된 채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방송이라는 게 이제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문제가 되겠다 싶어요. 우리 이제 국민들께 우리 방송 상황을 알리고 함께 이제 방송인들하고 힘을 합쳐서 공영방송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호소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예. 촛불 집회가 열렸을 때 이제 KBS하고 MBC 기자들이 많이 욕을 먹었죠. 욕을 먹고 이런 것까지는 지극히 당연하고 네. 차라리 욕 먹고 이럴 때까지는 이제 오히려 나은데 예.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은 완전히 이제 잊혀졌죠. 예. 그래서 그렇죠. 야단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KBS, MBC는 이제 지웠다. 전혀 관심 없다 이런 정도로 되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문제죠. 이제 국민의 재산인데 KBS, MBC가. 그렇죠. 그래서 관심을 좀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악플이 차라리 낫다. 무플보다는 이런 말씀이시고 그런 또 관심을 네.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드셨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MBC가 기자 아나운서 할 것 없이 모두가 이제 제작 거부에 나서면서 대대적인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 지켜보시면서 좀 어떠세요? MBC가 이제 2012년에 170일 동안의 파업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그 파업의 이제 트라우마가 상당히 이제 구성원들 뇌리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네. 지난 5년간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탄압을 받으면서도 사실 이제 이렇다 할 강력한 싸움은 전개하기가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파업이라는 그 강력한 수단으로 전체 구성원들이 이제 다 결합이 돼서 제대로 한번 싸우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번에 이긴다면은 아마 뭐 과거의 그런 아픔이나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MBC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 파업을 좀 보면서 이제 MBC에 계신 언론인들이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이번 파업을 나서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그만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MBC나 KBS가 점점 국민들로부터 이제 무관심 속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절박한 심정이 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감독님이 이번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공영방송을 몰락시킨, 이렇게까지 만든 그 공범자들 도대체 누굽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그 공범자는 역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봐야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그 이후에 공영방송을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KBS, MBC를 이제 망가뜨리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지시, 그리고 그가 내려보낸 그 낙하산 사장들, 네. 그리고 또 그 낙하산 사장들이 유명한 간부들, 경영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체로 이제 공범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영화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영화 개봉도 하기 전에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기도 하셨는데 영화 제작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셨죠? 아니 제작할 때는 뭐 크게 뭐 어려움이 뭐 많았다 할 정도는 아닌데 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았으니까 빨리빨리 했어야 된다라는 거. 예. 그 정도였고 그리고 이제 그 이른바 공범자들이 제대로 뭐 답변을 하지 않고 저희가 찾아갔을 때 이렇게 주로 이렇게 도망가는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네네. 인터뷰를 따기가 좀 쉽지 않았다라는 거 뭐 그 정도였고 예. 근데 이제 개봉할 때 저희가 이제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네. 주요한 그 출연자들이 그 KBS 전현직 사장들이 이제 했는데 예. 사실 이 상영 금지 가처분이라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받아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원래 이 검열이거든요. 사전에 이렇게 상영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뭐 문제가 있으면은 소송을 한다거나 이렇게 구제받는 게 원칙이지 상영되기도 전에 상영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사실 그 법원에 사전 검열을 요청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받아들이기 힘든 건데도 그들이 이제 신청을 했어요.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상영하면 안 된다라고 막 수십 군데를 지목해가지고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혹시 한 군데라도 법원이 받아들이면은 정말 이 작품에 흠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긴장을 한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법원이 다행스럽게도 그 모든 요구를 다 기각을 했습니다. 네. 그들의 주장이 이제 사실이 아니다 하는 그런 단호한 결정을 내려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 영화가 법원이 이제 상영되기도 전에 법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걸러주고 좀 이렇게 검증을 해준 그런 영화가 된 거죠. 그러네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내기 어렵다고 지금 그러셨는데 그걸 다 알면서도 굳이 그렇게 여러 군데 법원에 이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들이 이제 엄연히 공인이거든요. 그렇죠. 방송사의 전현직 경영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공영방송에 대한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한 짓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건데, 그런 질문에 이제 답변을 하는 게 온당하고 지극히 온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답변을 하지 않고 이제 도망을 가면서, 네. 나중에 와서 그거를 저희가 찍어서 이제 만드니까 왜 자기네들이 도망가는 걸 왜 찍어서 영화로 만들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이제 단호하게 답변을 했어야 된다. 답변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질문하기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더 질문을 던지는 건데 그걸 가지고 초상권 침해다,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사리에 맞지 않다 하는 게 이제 법원의 판단이었죠.
알겠습니다. 그 인터뷰 과정 지금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영화 자백 보면서도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엄청 이렇게 면박도 많이 네. 받으시고 욕도 많이 드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인터뷰하는 중에. 근데도 끝까지 이렇게 네. 쫓아가시면서 질문하시는 걸 보고 대단하시다. 혹시 기분은 안 나쁘시나요? 그런 인터뷰를 하다 보면, 취재를 하다 보면? 아니, 뭐, 자백 때는 뭐, 별로 그렇지는 않았고요. 예. 제가 이제 취재를 하는 거니까. 네네. 취재하는 거니까 뭐, 취재자로서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인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그 진실을 끌어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직업적인 거고, 이 경우에 이제 공범자들의 경우에는 제가 약간 이제 성격이 취재자이기도 하면서 약간 당사자적인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고를 당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MBC 백종원 부사장한테 네. 가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해고할 때 인사위원이었고 해고하고 난 뒤에 이제 어떤 자리에서 이제 최승호는 해고할 증거가 없었지만은 자기네들이 해고를 했다. 재판에서 이겨서 돌아오더라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백종문 부사장을 만나서 왜 증거도 없는데 왜 해고를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분이 답변을 그 얘기는 나중에 답변할 테고 지금 너는 방송의 미래를 망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거듭 제가 질문을 던지면 답변이 방송의 미래를 망치지 마세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런 답변이 나올 때 참 어처구니가 없고 그러게요. 또 제가 이제 당사자기도 하니까 화가 나고 그런 것도 사실이죠. 정작 방송의 미래를 망치신 분일 수도 있는데 본인이. 그럼요. 그분들이야말로 방송의 미래를 망친 사람들이죠. 그러셨군요. 적반하장들이시죠. 아이고. 네. 공영방송이 다시 정상화되기 필요한 건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이제 공범자들이 이들을 이제 몰아내야죠. 몰아내고.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싹 다 조사를 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방송사에서 나가야 되겠지만은 여전히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도 자기의 과거에 했던 잘못에서 그 공적으로 조사도 하고 또 본인들도 잘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네.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국민들께 이제 방송을 좀 하고 그렇게 좀 스스로를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난 뒤에 제대로 된 방송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뭔가 현재 시스템을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이게 지금 너무 정치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지배구조라 가지고 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MBC, KBS뿐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 언론들의 적폐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지적도 있었고 또 불만들도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삼성 장충기 문자가 폭로되면서 이 언론계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이 한국 언론 전반적인 문제점과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천상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재벌에 의해서 소유되어 있거나 사적인 어떤 족벌에 의해서 소유되어 있는 이 언론들, 상업 언론들을 현실적으로 국민이나 정부가 어떻게 바꾼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방법은 역시 공영방송이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을 온전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잘 바꿔놓으면 KBS, MBC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YTN 그렇죠. 그리고 연합뉴스 예. 이런 곳들이 다 이제 공영 언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를 다 합치면은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 나오거든요. 이 언론들을 좀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언론을 정상화시켜서 나머지 이제 상업 언론의 폐해 같은 것들을 좀 견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정상화가 되면 언론이라는 게 독자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경쟁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상업 언론들도 함부로 이번에 그 장충기 문자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그러한 행태를 보인다 하면은 그 부분 이제 독자들의 신뢰를 이제 엄청나게 잃어버리면서 자기네들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상황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언론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영방송이 그러니까 모든 언론들의 기준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과거에 보면은 KBS, MBC가 좋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을 때 항상 MBC가 거의 전체 언론 중에서 신뢰도 1위 할 때도 있었고요. 그렇죠. KBS는 항상 영향력 1위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결국은 이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방송을 그래도 믿었던 거죠. 신문보다는. 맞습니다. 방송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만큼 그거는 맞는 얘기다 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정도로 이렇게 좀 복원을 시켜 놓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날이 반드시 다시금 돌아올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이번에는 좀 가장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도대체 해외에서는 이 공범자들을 언제 볼 수 있는 겁니까? KBS, MBC 싸움이 막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해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요청을 해 오고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곧 그 해외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 계시는 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백 때도 공동체 상영이라든지 아니면은 펀딩 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그 파일을 보내드린다든지 또 어떨 때 제가 이제 직접 저 해외 현지로 가서 함께 이렇게 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같이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아유, 영화 자백 때도 직접 말씀하셨듯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교민들하고 영화를 같이 보기도 하셨고 그때 반응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이번에도 네네. 직접 들고 오시면 좋겠는데요. 국내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개봉이 좀 진행이 되고 조금 이제 이 여유가 좀 생기면 해외도 저도 가서 함께 만나가지고 국내 언론 상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감독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화도 볼 수 있고요. 혹시 다음 영화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이제 MBC, KBS를 이제 계획하는 이 일에 좀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MBC 해고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해고 무효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만 남았는데 대부분에서 아마 몇 달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종 판결은 틀림없이 해고 무효가 나올 겁니다. MBC 스스로가 증거 없이 해고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해고 무효가 나올 텐데 그러면 다시 MBC에 당분간 돌아가서 지금 이제 많은 그 적폐들이 쌓여 있는데 가서 좀 청산하는 작업에 저도 힘을 좀 보태고 그러고 난 뒤에 영화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해고 무효 판결이 나면 정말 MBC로 돌아가십니까? 일단은 해고자니까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좀 돌아가는 일이 필요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 영화에도 나옵니다만은 많은 사실은 그 해고자들보다도 스스로 이제 KBS를 그만두고 MBC를 그만두고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보도를 하기 위해서 온 기자, PD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공채로 또 지금 뽑은 후배 기자, PD들도 있고요. 이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충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돌아가서 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해야죠. 예. 아, 저는 또 MBC로 돌아가시면 뉴스타파는 없어지는 건가? 이런 걱정을 좀 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네. 해외 교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참 언론인으로서는 참담하고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예. 지난해 사실 촛불이 일어났을 때 해외에서도 많은 교민들이 해외 현지에서 촛불을 들고 국내 우리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참 훌륭한 일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 나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셨을 때 거기 이제 미국에 있는 교민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이런 거 이제 사진으로 보고 하면서 굉장히 저런 마음이 굉장히 흐뭇하고 그랬었는데 네. 결국 언론은 그 촛불로도 정화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한번 선 벌리게 되는 이 상황이라 가지고 네. 너무 죄송스럽고 근데 이제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사회가 진정으로 바뀌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 바꾸는 일이 마지막 촛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국내 언론 KBS, MBC의 상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범자들 해외 상영할 때 직접 오시면 그때 꼭 한번 뵀으면 좋겠네요. 네네. 그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공범자들의 감독이면서 뉴스타파 PD인 최승호 감독 만나봤습니다.